그래 나 이제 그냥 다이어트 그만두고 적당히 건강 관리하면서 살래. 그게 너무너무 어렵고 도저히 못하겠는 분들 굉장히 많죠. 아, 역시 세상이 이런데 나 혼자 어떻게 바뀌어. 근데 사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세상의 모든 구매와 사랑을 벗어던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르입니다. 제 영상 댓글로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직관 식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살이 찌는 게 너무 무섭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았는데 댓글로 남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다 담아봤으니까 몸매, 체중,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버리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처럼 폭식증 이런 식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닿아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식에 대한 죄책감과 강박을 제발 좀 버리고 싶다. 맘 편하게 먹으면서 맘 편하게 살고 싶다 해도 나한테 음식을 완전히 허용하는 게 어려워요.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마음 한켠에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나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를 한계 짓고 내 자신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더 건강한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체중과 날씬한 몸매에 대한 강박을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과연 직관적 식사를 하면서 살이 얼마나 쪘는지 오늘은 제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걸 듣고 아 직관적 식사를 하면은 다 저 정도 찌나 보다, 나도 뭐 저 정도만 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몸의 대사도 다르고 먹는 양도 다르고 타고난 체중도 다 다르니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 오랫동안 한 번에 10kg 이상씩 빼는 극심한 다이어트를 수차례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제거형 폭식증이 생겼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까지 돼가지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 해서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직감적 식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체중을 정원에서 재봤어요. 4cm에 67.7kg.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다이어트를 놓지 못했던 이유가 완전히 놔버리면 막연하게 최악의 상황이 올까봐였는데 그거를 다 감수할 각오를 하고 다이어트를 그만둔 거거든요. 완전히 제 인생에서 아예? 근데 겨우 3kg 늘었네? 그리고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그때 요요가 와서 65kg인 숫자를 보고 굉장히 제 몸이 부끄럽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나가는데도 제 몸에 너무 편안하고 만족스럽고 당당해요. 지금 거울 봐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1년 전에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몸인데 받아들여지는 게 너무 달라서 내 마음가짐이 그동안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체중이라는 숫자에 대한 강박, 체중에 대한 두려움, 무조건 날씬해야 되고 살을 빼야 된다는 이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일단 몸에 관련된 내 마음가짐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방법 4개. 이걸 실생활에 적용하는 팁 3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른 버전의 내가 진짜 나라는 생각 버리기. 사람마다 각자의 몸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내 몸이 100% 완전하게 건강하게 베스트로 기능할 수 있는 적정 체중이 있어요. 과거에 살을 의도적으로 빼서 말랐던 나는 내 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이 사회와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미적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춘 건강하지 못한 몸이었어요. 그 근거로 제가 55kg까지 살을 뺐었거든요. 그때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굉장히 생리학 규칙적인 사람인데 한 6개월 정도 못했어요.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58kg까지 뺐었는데 그때 생리가 또 멈췄어요. 그때는 63kg 정도 이상으로 찌고 나서야 다시 시작했고요. 55kg, 58kg 다 제 키로 BMI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봤을 때 정상 체중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멀쩡히 하던 생리를 멈춘다는 건 내 몸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BMI 계산에서 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아 나는 정상이야, 나는 건강한 몸이야, 지금이 맞는 거야. 또 과체중으로 나온다고 해서 아 나는 건강하지 못해, 뚱뚱해, 살을 빼야 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몸에 맞는 기준이 있고 그거를 찾는 게 목표예요, 우리는. 그래서 50 몇 킬로 이렇게 뺐을 때에 비하면 저는 살이 찌고 뚱뚱해진 게 맞아요. 하지만 살이 찜으로써 저는 제 원래의 신체 사이클을 되찾았고 더 몸에 에너지가 생겼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살을 뺐을 때 말랐을 때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지금의 내가 맞는 거죠.
두 번째, 이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무엇이 나한테 진짜 가치 있는지 생각해본다. 1년에 한 번 병원 갔을 때나 헬스장 등록할 때 재주는 몇 자리 숫자, 살아가는데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거랑 내가 몇십 년 동안 의지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이 몸의 진짜 건강, 그리고 내 정신의 안정과 행복, 이 양쪽 중에 무엇이 나한테 진짜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건지, 내가 필요한 건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옷. 마르지 않고 막 군살 있고 뚱뚱하면은 무슨 옷을 입어도 안 이쁘다, 옷핏이 구리다. 저도 다이어트에 집착했던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옷이었거든요. 저는 멋있는 거 좋아했거든요. 막 신상 찾아서 입고 옷핏에 집착하고 그랬던 이유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고 남들 시선에 눈치 보고 난 여기가 못났어, 저기가 못났어, 아 나 여기 살을 더 빼야 돼, 이런 식으로 내 몸을 부끄러워하는 게 전혀 멋있지 않고 오히려 그냥 못난 사람 같은 거예요. 내 겉모습이 어떻든 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한테 당당하고 아 나 이대로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 잘났는데 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훨씬 단단하고 자존감 높고 성숙한 사람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세 번째, 이건 장기전이고 나는 그 과정에 있다. 일단 지금 내 몸이 이렇고 내가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해서 내가 평생 이럴 거라고 그거를 확상시키지 마세요. 그걸 미래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최소 몇 년부터 길게는 평생을 나는 살을 빼야 된다, 마른 게 좋은 거다, 이런 음식은 살찌니까 나쁘다 이러면서 살아왔는데 그거를 몇 주, 몇 달 만에 싹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저처럼 아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장기간의 다이어트 아니면은 식이장애로 음식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음식에 박탈감을 느끼고 원래보다 더 음식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 그래, 이제는 달라지는 거야. 직관적 식사를 하면서 난 이제 원한다면 언제든지 충분히 먹을 수 있어 하더라도 지금 당장 내 몸이 원하지 않아도 내 정신이 이걸 원해서 필요 이상으로 먹게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식습관을 다시 만들고 내 몸에 맞는 적정 몸무게를 찾는 그 수준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정상적인 시스템에 돌아가서 적응할 때까지 스스로를 믿고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세요. 네 번째, 긍정적 변화에 집중한다.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지금의 나를 인정함으로써 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해봤더니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을 빼야 된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제거한 폭식증, 이 식이장애가 정말 많이 나아졌어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생각해도 타이 다이어트에 대한 불신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살면서 처음으로 제 몸을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애정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딱 1년 전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체중계 위에 오랜만에 올라가 봤는데 65kg였을 때 저는 정말 거의 패닉 상태였거든요. 내 몸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고 새로 막 붙은 살들이 너무 무겁고 거추장스럽고 옛날에 날 봤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볼까봐 불안해서 하루라도 빨리 살을 빼야 되겠다. 전 좀 맞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데도 이런 생각, 내 몸이 너무 무거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도 너무 괜찮은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 빼면 해야지 하고 포기하고 나한테 빼앗았던 기회들 다시 찾아왔어요. 이건 사람에 따라서 더 활발한 대인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다이어트로만 내 삶이 가득해서 놓쳤던 다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가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왜 요가원을 못 갔냐면 요가는 살 빼는 운동이 아니다. 나처럼 살을 일단 빼야 되는 사람은 요가 말고 헬스 뭐 이런 살 빠지는 운동을 해야 전 좀 맞아야 해요. 또 요가원에 내가 이 몸으로 가서 요가를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 쟤는 살 빼야 되는 애가 왜 요가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할까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하고 싶다. 이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까지 몸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는 법 4가지를 말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마음으로는 공감이 된다 싶다가도 SNS 하고 주변 사람들이랑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은 아 역시 살을 빼야 되는구나.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날씬하고 예뻐져야 돼.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실생활에서도 체중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팁 3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간단해요. 근데 3가지 다 일상에서 우리 체중 강박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는 요소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자, 실생활 팁 첫 번째. SNS 피드를 재정비하기.
여러분 하루에 SNS나 아니면 동영상 같은 온라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일하고 뭐 씻고 자는 시간 빼고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중간중간 심심할 때, 그리고 자기 전까지 주구장창 핸드폰 보잖아요. 이때 우리가 뭐를 소비하느냐가 나한테 주는 영향,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을 바꿔 먹는다고 해도 내가 평소에 보고 듣는 게 그대로라면 역시 세상이 이런데 나 혼자 어떻게 바뀌어?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선택권이 있어요. 내 인스타나 유튜브 피드에 뜨는 것들 마음만 먹으면은 싹 바꿀 수 있잖아요. 일단 가장 빠른 처방으로 인스타를 키세요. 피드 내리면서 나한테 일말의 죄책감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그런 사진들 다 팔로우 끊으세요. 막 다이어트 초절식 식단만 계속 올리고 다이어트 문화랑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을 조장하는 그런 사진들, 인플루언서들 다 끊으세요. 만약에 내 지인이 그런다 하면은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잡을 때까지만 그냥 가려두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비포 앤 애프터 썸네일들, 일주일에 5kg, 한 달에 10kg 빼기, 이런 단기 다이어트 성공기들, 내 생애 마지막 다이어트, 리즈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다이어트 조장 영상들, 초절식 아니면 폭식, 이런 극단적인 먹방 영상들, 이런 거 관심 없음. 이제 그 자리를 뭘로 채우냐 하면 진짜 건강한 거를 보여주는 거. 내가 좋아하는 요리 영상이나 밸런스 있고 즐기면서 운동하는 영상들, 내면을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이렇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로 채우세요. 우리가 항상 다이어트나 먹방 영상 이런 걸 많이 봐서 그렇지 사실 찾아보면 되게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 그중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브이로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로 intuitive eating이나 아니면 no restriction 이런 식으로 영어 키워드를 해가지고 브이로그를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은 다이어트에 디귿자도 안 꺼내고 먹는 것에 대한 제한, 스트레스 이런 거 없이 내가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먹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다이어트 컬처 자체를 다루는 영상이나 바디 포지티브, 이렇게 우리랑 비슷한 문제를 겪다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고 내 몸을 긍정하고 사랑하게 됐는지 그런 경험담 같은 콘텐츠도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보는 게 다이어트 마음가짐에서 벗어나는 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직 한국에는 이런 콘텐츠가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럴 때 실생활 팁 두 번째, 팩톡을 하지 않는다. 팩톡이 뭐냐? 팩톡은 몸매에 대한 부정적이고 자기 비하적인 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TV나 핸드폰 보는 시간 빼고 가족, 친구들 이런 주변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참 많죠. 그 절대적인 시간은 적다 하더라도 이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나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꼭 얘기할 때 외모 얘기, 다이어트 얘기 이런 끌고 오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나 살 빼야 되는데,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살을 빼거나 운동하는 거는 아무 상관없죠. 근데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걸 나한테 계속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살 빼야 되나? 나도 관리해야 되나? 이런 무의식적인 압박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자기가 음식이 느끼는 죄책감을 나한테까지 공유하는 거, 이것도 진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오늘 떡볶이 먹는데 떡볶이 먹으니까 탄수 폭발인데 오늘 망했다, 살 겁나 찌겠다. 근데 그래도 떡볶이 먹을 거야. 아니 자기가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까지 그런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톡, 살에 대한 대화를 그냥 완전 차단시키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상대방한테 나는 더 이상 그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이어트에 의무감을 느끼지도 음식에 죄책감을 갖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얘기할 때 그런 부분은 패스하자.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을 해두세요. 자, 마지막 실생활 팁 세 번째. 내 몸에 맞는 편안한 옷을 입는다. 여러분, 불편한 거를 억지로 입고 안 맞는 거를 자극이랍시고 괜히 입어보면서 사서 죄책감을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내가 옛날에 이게 맞았는데 지금 내 몸은 잘못된 거야. 이 옷에 맞춰서, 이 사이즈에 맞춰서 나는 살을 빼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고작 천조가리 하나에 내 몸을 맞춰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옷 중 요천 쪼가리 하나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몸과 뭐가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일까요? 뭐가 과연 중심이 돼야 될까요? 당연히 내 몸 아니겠어요? 아니 옷을 몸에 맞춰야죠. 왜 몸을 옷에 맞춰요? 몸을 옷을 몸에? 옷 그거 그냥 다시 사면 되는 건데 왜 억지로 입으면서 일부러 불편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맞고 불편하다면 그거는 더 이상 나한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사이즈도 점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내 몸에 잘 맞고 편안한 옷을 새로 사서 입으세요. 그게 내 몸이 받아야 마땅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몸매 강박, 체중 강박 버리는 법 총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하루아침에 다 실천하고 모든 걸 싹 바꾸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더 나은 사람, 내면부터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저거 다 자기 합리화 아냐? 눈 가리고 아응 아냐?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지나가시면 됩니다. 배영은 안 나갈게요. 나라는 이 한 사람에서 몸매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둘 것인가는 철저하게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직업관, 윤리관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몸에 대한 가치관도 다른 것일 뿐이에요. 아니 사람이 직업을 정할 때도 돈, 명예, 워라밸, 안정성 이 중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추구하면서 살고 그거를 서로 존중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몸의 문제인데 my own business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정해준 하나의 가치를 쫓아야 되죠? 이게 그냥 당연하니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르기보다는 진짜 내 몸이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생각해보고 그걸 스스로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일주일치 말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 공감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